가장 먼저는 올해 비트코인 ETF에 500억 달러가 유입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월가의 대표 상품으로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자리매김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면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에 따르면요. 올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최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3조 5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시장 구조가 조금 바뀌었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비트와이즈의 힌맷 후건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한 달 동안 무려 4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조 2,600억 원 수준을 끌어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약 59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6조 7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비트와이즈의 이러한 예상이 정말 실현이 될 경우에는 2024년 비트코인 ETF 유입액이었던 35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후건과 라이언 라스무센 비트와이즈 연구 책임자는 지난해 12월에 냈던 보고서에서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 ETF 유입액이 2024년을 훨씬 더 초과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이미 내놓았었죠. 이러한 것들이 정말 1월의 흐름을 봤더니 조금씩 증명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나온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에 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2조 440억 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이 정도의 규모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으나 연말까지 실제 유입액은 336억 달러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인기를 끌던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장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현재 블랙록이나 필델리티 또 비트와이즈 등을 포함한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요.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굉장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가야겠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이제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유입이 이제부터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설명이 됐고요. 이 비트코인 ETF의 초기 성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의 이런 대형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가격 상승도 이러한 대형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분명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죠. 특히 이 반감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할 텐데 반감기와 맞물려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 속에서 대규모의 자금 유입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 가야겠고요. 또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에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는 ETF 시장의 성장과 비트코인 반감기가 함께 맞물리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예측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대세는 대세인가 봅니다. 유타주에서도요. 또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수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는 짧은 입법 일정 그리고 정치적인 동력 덕분에요. 비트코인 준비금을 수립하는 최초의 미국 주가 되게 됐습니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러한 내용을 전했고요. 사토시 액션 펀드의 데니스 포터 CEO는 앞으로 또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유타주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첫 번째로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결정할 시간이 45일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또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포터 CEO 같은 경우에는 45일 안에 가라앉거나 또는 헤엄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비유까지 내놓았는데요. 다른 누구도 더 빠른 일정이 있지 않고 다른 누구도 그것을 완수할 더 큰 정치적 추진력이나 의지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타주가 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줬습니다.
또 포터는 지난 수년 동안요, 유타주 하원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이 결국에는 법으로 또 통과가 됐다라는 점까지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유타주가 이 법안을 도입하는 최초의 주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런 강한 의지까지 드러냈습니다. 한편 다른 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리노이, 오하이오,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텍사스, 와이오밍도 이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해서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임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엘라베마나 플로리다, 켄터키, 사우스다코타주의 이 주 관리들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지지한 바가 있었지만 아직은 법안이 도입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체크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비트코인 흐름들 계속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인도 시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인도에서는 암호화폐를 좀 규제하는 쪽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금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수용 추세를 따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 정부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을 점점 수용하는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인도도 변화의 흐름을 좀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제이 세스 인도 경제부 장관은요. 인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암호화폐 사용과 수용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강경했던 입장을 이제는 조금 다시금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논의 문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의 굉장한 위험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규제 또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서 암호화폐 쪽으로의 투자를 약간은 막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좀 장단기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런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또 2023년 12월에 따르면 또 인도 금융정보분석원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낸스는 2024년 6월에 이 FIU에 등록을 한 후에 1억 8,820만 루피의 벌금을 납부하는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인도 대법원의 변호사는 이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좀 가혹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순히 자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이 암호화폐 정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고요. 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등 다양한 국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역시도 이 변화의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도 비교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의 새로운 재정 개편안에 따르면요. 암호화폐가 가상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소득세법 158B조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 암호화폐 수익은요, 현금이나 보석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암호화폐 보유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평가 연도로부터 최대 4년 동안 7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필수적이었다고 설명을 또 내놓았는데요. 작년 12월, 2024년 12월에 조사를 해본 결과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약 824억 루피, 우리 돈으로는 약 9,700만 달러, 우리 돈이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또 9,700만 달러의 미납 부가가치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았습니다. 같은 해 8월에 바이낸스 상황도 함께 살펴보면요. 약 722억 루피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다양한 우려들이 상존하고 있는 이 부분을 또 계속해서 짚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도 내의 주요한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와지르엑스나 코인디스엑스, 코인스위치 쿠버 등이 세금 문제로 집중적인 감시를 또 받고 있는 부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세법 개정은 미국 국세청의 정책과 좀 유사합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탈중앙화 거래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글로벌 흐름에 좀 발을 맞춰가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르게 가져갈지 아니면 기존의 엄격한 정책을 유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